중국의 자전거 문화는 유명합니다. 넓은 중국 땅에서 자전거란 꼭 필요한 교통수단의 한 부분이죠. 베이징대에 다니던 바이웨이는 200대의 자전거를 구매해서 학교 캠퍼스에 거치해 놓고 공유 자전거 사업을 처음 선보입니다. 누구나 자전거 한 대의 보증금을 내면 캠퍼스 내에 구비된 자전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2,000명의 재학생을 상대로 5개월 만에 하루 이용 건수 4,000건을 돌파하며 사업적으로 가능성을 보였고 2년 후 전국 20개 도시와 200개 대학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오포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중국의 공유 서비스의 혁명을 불러옵니다. 오포는 비고정형 공유 자전거라는 시스템으로 어디서든 탈 수 있고 어디든 자전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생활에서 자전거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그만큼 도난 1순위 품목입니다. 때문에 자전거의 관리 비용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좋은 잠금 장치나 도난 방지를 위해 매달 돈을 내고 특정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찾게 되죠. 하지만 오포의 등장으로 고객들은 관리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포의 성공을 본 수많은 기업들이 오포의 사업 모델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라이벌로 떠오른 기업은 모바이크였고 오포와 모바이크 두 기업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모바이크는 오포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는 대신 자전거의 품질과 안전한 자전거를 선보였습니다. 반대로 오포는 품질 대신 어디에서나 발견해서 탈 수 있도록 자전거의 대수를 늘리게 됩니다. 이제 중국의 길거리는 자전거로 도배됩니다. 이러한 자전거들은 행인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품질 관리도 되지 않아 고장난 자전거들은 거리에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포는 파산설에 휘말리게 되고 이를 걱정한 1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순식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오포는 10억 위안의 자금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4년 만에 오포는 파산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품질 관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전거 살 돈이 없어서 오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전거 소유와 관리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오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경쟁업체의 질 높은 자전거에 맞서 저품질의 자전거의 개수만 늘린 오포의 전략이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 운용 실패가 치명타였습니다. 오포의 성공 기반은 작은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시작하며 성공 모델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은 그렇지 못했죠. 무리한 확장이 지속되었고 그들의 많은 투자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오포는 실패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했지만 공유 자전거 서비스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음식 배달과 심부름 서비스 업체인 메이트완이 모바이크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개편하고 있고 업계 3, 4위였던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과 샤오란처가 병하면서 질 높은 자전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포 사태를 통해 중국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시장의 거품은 꺼졌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품질 좋은 자전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스토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